이번 시간에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개념을 보기에 앞서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개념이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너무 어려워서 적당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황을 암기하고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은 단원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관성 좌표계에서 이 관성 좌표계가 무엇이었냐면 정지에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하는 좌표계죠.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다른 관성 좌표계에서 본다면은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동시성의 상대성이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지금 광속에 가깝게 날아가는 0.9c로 운동하는 우주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주선의 중앙에서 빛이 출발해서 양쪽에 있는 검출기에 빛이 도달하는 과정을 보는 실험을 봐볼 거예요. 일단은 상황을 두 가지로 분리를 할 수 있죠. 우주선이랑 같이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있는 S'의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일반적인 상황처럼 그냥 빛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니까 같은 속도로 도달을 하겠죠. 그래서 A, B 빛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 A와 B는 동시에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의 경우를 볼게요. 우주선 밖에 있는 이 S가 관찰을 할 때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원래는 중앙에서 빛이 쏴졌겠지만 이 빛이 쏴지는 동안에 우주선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빛이 조금 왼쪽에서 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왼쪽 B 검출기에 먼저 도달을 한다. 그래서 사건 B가 먼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 풀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검출기를 그리고 이제 오른쪽도 검출기를 그리고 중앙에서 빛이 발사가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검출기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왼쪽에 있는 검출기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런데 빛은 같은 속도로 움직일 테니까 이 왼쪽 검출기에 먼저 빛이 도달을 하겠죠. 이유는 무엇이냐? 왼쪽 검출기는 광원 쪽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른쪽 검출기는 광원에서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왼쪽 검출기와 중앙의 빛이 만나는 과정이 이 광원과 오른쪽 검출기가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헷갈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서 풀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관찰자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 동시성의 상대성인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시간 지연에 대해서 볼게요. 시간 지연은 정지한 관찰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를 볼 때 이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찰되는 게 시간 지연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시간 팽창이라고도 부르죠. 사실 이 파트는 되게 어렵지만 또 단순해서 이 한 문장만 제대로 알아주면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일단은 먼저 고유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고유시간은 좌표계 내에서 물체와 함께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에요. 아까 전에 시간은 팽창한다고 했었는데 정지한 관찰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를 볼 때 팽창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안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은 고유시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운동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정지해 있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우주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선 안에 있는 S'의 관점이랑 우주선 밖에서 정지해 있는 S의 관점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보기에 앞서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우주선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시간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주선 밖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은 T라고 둘게요. 일단 S'이든 S든 빛의 속력은 항상 C로 동일했죠. 그리고 이제 빛의 이동거리를 볼게요. 이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가 볼 때는 빛이 그냥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구나 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빛시계의 수직거리 L' 곱하기 1을 한 값이 빛의 총 이동거리겠죠. 그런데 밖에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 이 우주선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빛이 비스듬하게 이동을 하겠죠. 그럼 결국에 이동거리가 더 늘어난 거죠. 원래는 L' 이 수직거리였는데 지금 비스듬하게 L만큼의 거리를 두 번을 갔죠. 그래서 빛의 이동거리는 2L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2L이 2L'보다는 크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 2L은 비스듬한 거리를 갔으니까. 빛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우주선이 같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빛이 비스듬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결국은 이동거리가 더 길어졌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우주선이랑 같이 움직이는 S'이 볼 때는 시간이 고유 시간이었죠. 그리고 우주선 밖에 정지해 있는 S가 볼 때는 시간이 T라고 뒀어요. 그러면은 둘 다 C라는 속도로 갔는데 S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L만큼의 거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어요. 그럼 당연히 시간도 더 길어져야겠죠. 그래서 T가 T 고유 시간보다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한 관찰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보면은 시간이 지연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이 말이 이 파트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S'이 S를 본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S'이 S를 본다면 S'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닌 이 밖에 있는 S라는 관찰자가 움직이는 걸로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S'의 입장에서는 S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인 거예요. 그러면 S'이 볼 때 S의 시간은 느리게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길이 수축에 대해서 볼게요. 한 관성 좌표계의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 그 길이가 수축되는 것으로 관찰이 된다. 그런데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고유 길이에 대해서 볼게요. 고유 길이는 지금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은 2번을 먼저 볼게요. 한 관성 좌표계에 대해서 고정된 두 지점의 길이이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 S'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지구와 목성과 달은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지해 있는 S가 측정했을 때 정지해 있는 지구와 목성 사이의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울 거는 이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느낄 때 이 지구와 목성 사이의 길이가 좀 짧아진 것으로 느껴진다 라는 게 지금 배울 거예요. 일단 각각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S'과 S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게요. 지금 S'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물체 안에 있죠. 그러면 우주선 밖에 있는 관찰자가 보았을 때 저 S'의 시간은 느리게 가겠죠. 그리고 S'은 운동하고 있는 물체 안에 있으니까 고유 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주선 밖에 정지해 있는 S가 보았을 때 S'의 시간은 팽창된다. 지금 얘를 볼 때 시간이 지연된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 S'은 고유 시간대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우주선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이 우주선 안에 있는 S'의 관점에서는 V라는 속도로 T 고유 시간 동안 이동을 했겠죠. 그리고 우주선 밖에 정지해 있는 S의 관점으로는 V라는 속도로 T 팽창된 시간만큼 이동을 했겠죠. 그러면 같은 V라는 속도로 가고 있는데 S의 관점에서의 시간이 더 길어졌으니까 총 이동 거리는 이 S의 관점일 때가 더 길어지겠죠. 이게 혹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시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우주선 안에 있는 S'의 관점에서의 고유 시간을 8초라고 둘게요. 그리고 우주선 밖에 정지해 있는 S의 관점에서 이 우주선을 볼 때는 시간이 지연됐으니까 10초라고 둘게요. 2초만큼 시간이 지연된 거죠. 그런데 이 V라는 속도로 둘 다 똑같이 가고 있었다 했죠. 근데 V라는 속도를 10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속도 10으로 8초 동안 갔고 속도 10으로 10초 동안 간 거죠. 그러면은 이 우주선 안에 있는 S'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80만큼 이동을 했구나 라고 느낄 거고, 그리고 우주선 밖에 정지해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제가 100만큼 이동을 했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는 S의 관점에서가 고유 길이였는데 이 S'의 관점에서는 길이가 짧아졌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고유 길이는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정지 상태에 있는 지구와 달을 정지해 있는 S가 측정했기 때문에 고유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빠르게 운동할 때 고정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수축된다는 걸 배웠죠. 그리고 아까 전에 고유 길이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첫 번째 경우를 또 봐볼게요. 이 지금 우주선이 보이죠? 그런데 S'이 정지해 있을 때 우주선의 길이를 쟀더니 이만큼이었죠. 그래서 이 우주선이 정지해 있다면 이 S'이 타고 있는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우주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럼 S가 봤을 때 이 우주선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이 우주선의 길이는 수축될 수 있다라는 게 이 개념이죠. 그런데 이때 이 수축되는 거는 운동 방향으로만 수축된다 했었죠. 그래서 막 상하로 찌부되거나 하진 않고 항상 좌우로 수축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우주선을 타고 있는 S'이 S를 볼 때도 이 사람은 좌우로 살짝 찌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찌부가 된 상태가 돼서 보인다.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 길이 수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짧아진다 라고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결론을 잘 알아두면은 길이 수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